우리 이제 체코 원전 얘기 좀 해볼까요? 아 이거는 진짜 한번 지금쯤 진짜 짚어야 됩니다. 저희 네. 중간 중간에 참 답답하다. 아니 저기 그 많이 최종 말씀드렸어요. 계약을 하려고 갔다가 네. 그 전날에 엎어진 거예요. 맞습니다. 네. 이제 쭉 과정을 한번 잠깐 짚어드리면 체코에서 원전 2기, 이 2개, 2기를 이제 발주했는데 네. 우리가 우선 협상 대상자가 된 거죠. 네. 본 계약 체결하기 전에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너희들하고 먼저 할게라고 하는 우선 협상이 된 겁니다. 우리가 우선 협상자가 되자마자 2가 들어오는데 일단 미국에게 2가 들어옵니다. 체코 정부 너 저 한국하고 최종적으로 사인해서는 안 돼. 이유가 뭔지 알아? 쟤네들이 현재 원전을 수출하면 미국의 지적재산권을 위배하게 돼 있어. 우리가 한국에 원전 지어줄 때 말이야. 우리 기술로 주어졌기 때문에 한국 내에서 한국 애들이 짓는 거는 상관하지 않지만 외국에 수출하거나 원전 기술 밖으로 나갈 때는 저거 우리가 원소스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허락받지 않고서는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체코 원전도 미국 허락 없이 본계약을 해서는 안 돼라고 하는 미국의 이의 제기가 한번 들어왔습니다. 네. 그 다음에 프랑스가 이의 제기를 했는데 프랑스는 원전 강국이기도 하지만 여기가 유럽 한복판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유럽은 내 앞마당이야. 이런 얘기가 이런 그 마음이 있는데 여기서 앞마당에서 한국에게 털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안 돼라고 해서 이의를 제기했었습니다. 자, 이걸 해결하는 과정에 있었는데 이게 지금 이걸 종합적으로 다 말씀드려야 됩니다. 이걸 해결하는 과정에 있었는데 일단은 프랑스 측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노발대발하면서 체코에게 얘기했어요. 어떻게 한국에게 돌아갔느냐라고 하니까 체코발 공식 뉴스에 이렇게 나왔어요. 멘트가 한국 측이 거부할 수 없는 수준의 덤핑 수준으로 입찰을 했기 때문에 한국에게 줄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싸도 너무 싸게 들어왔다. 그렇지. 아유. 그러니 프랑스 형님, 형이랑 우리랑 같은 유럽에서 한 형제처럼 친하게 지냈지만 형도 어쩔 수 없을 걸 이렇게 싸게 들어왔는데 뭐 이런 얘기죠. 예. 그러고 나니까 이제 한국의 저가 수주 논란이 본격적으로 발발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먼저 얘기한 게 아니에요. 체코가 확인을 해준 겁니다. 덤핑 수준의 저가 수주였다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도대체 얼마에 수주한 건가라는 걸 이제 따져 묻기 시작한 거죠. 우리 야당에서도 또 우리나라 내에서도요. 유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수주한 가격을 보니까 원전 한 기당 대략 12조 내외로 추산이 됩니다. 12조 내외로.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저가냐 아니냐가 이제 따져볼 문제가 되겠죠. 한수원 얘기는 이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우리가 원전 지을 때 한 7조 정도 들어갑니다. 우리 땅에서 지을 때 말이죠. 그러니까 남의 나라 가가지고 한 11조, 12조에 짓는 거는 남는 장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네. 그걸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지을 때 7, 8조면 외국에서 지을 때는 물류비가 들죠. 인건비가 유럽 기준으로 들어가죠. 거기에 다양한 유럽용 환경 규제라든지 여러 규제를 맞춰서 지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당연히 비용이 올라가니까 11조, 12조는 남는 장사가 아니다라는 분석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저가 논란 관련해서 이제 더 깊이 들어가자면 끝도 없습니다만 하여간에 그래서 이제 저가 논란이 붙었는데 이게 이제 제가 이제 이 설명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어쨌거나 프랑스는 두 번의 이 우리로 치면 공정거래위원회 반독점 기구를 상대로 이의를 제기했었는데 다 기각이 돼요. 다 기각이 됩니다. 근데 요번에 프랑스가 한 게 뭐냐면 체코 법원으로 가져간 거예요. 공정거래위원회로 가져간 게 아니라 체코 법원에 가서 지금 한국과 체코가 본사인을 하려고 하는데 본사인이 되고 나면 돌이킬 수가 없다. 그러니 그렇게 되면 프랑스가 입는 피해가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막심하게 막대하게 발생하니 일단은 본계약을 멈춰주시오라는 가처분을 신청한 겁니다. 근데 체코 법원에서 그 가처분을 인용했어요. 이건 무슨 뜻이냐? 이거는 본안으로 한번 다퉈볼 만한데라는 거잖아요. 야, 그러면 이제 도장 찍으러 갔다가 완전히 지금 이 도장 찍는 이익보다는 이걸 잠깐 미루고 네가 제기한 문제를 법적으로 본안으로 따져볼 만하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체코 법원이 가처분을 인용한 거예요. 잠깐 멈춰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러면 체코 법원에 프랑스가 이의 제기한 이유가 뭐냐 이거 이유가. 어떤 이유를 제기했길래 체코 법원이 멈추게 한 거냐. 제가 왜 계속 저가 논란을 얘기했냐면 프랑스가 제기한 논란의 핵심이 뭐냐.
저가 수준입니다. 아. 프랑스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기네들이 볼 때 한국이 낙찰받은 그 가격은 정상적으로 지를 수 없는 가격이라는 거예요. 아. 체코 법원 이거 좀 따져주시오 이겁니다. 너무 덤핑을 해가지고 예, 그 부실한 원전이 될 수 있으니 이거는 지을 수 없는 가격이다. 그 가격은 현실적으로 싸다고 다가 아니라는 불가능하니까 거예요. 이거는 지을 수 없는 가격이다. 실제 우리도 그 예. 싸게 지어주는 것뿐만 아니라 금융 거기서 이제 필요할 거 아니에요. 이제 예. 원전을 지으려면 네네네. 한국에 돈을 주려면은 네. 한국에 주려는 돈을 한국에서 꿔주는 거야. 아. 이건 이제 정가 논란에 들어가는 그 수많은 얘기는 이제 제가 또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아무튼 긴데 그 방금 그런 금융제한뿐만 아니고 엄청 많은데 핵심이 이제 저가 논란이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유가 우리끼리의 비판이 아니라 네. 이게 법원으로 간 사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저가입니다. 지를 수 없는 가격입니다. 그러면 이걸 검증해 주십시오 이겁니다. 네. 너네도 이거대로 하면 부실이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그게 안 되려면 이게 프랑스의 주장입니다. 안 되려면 이건 우회적으로 추가적으로 한국 정부의 지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 마이너스를 내고도 한국 정부가 한수원에게 나중에 뭐 물어주거나 그래도 괜찮아라고 허가해 줬거나 아니면 그 자체가 한국 정부가 추가 비용이 생기거나 하면 물어준다라는 즉 프랑스는 계약 당사자, 입찰 당사자가 우리로 치면 한전 같은 회사고 우리도 한수원 아닙니까? 미국도 네. 웨스팅하우스고 각자 자기네 사명을 걸고 입찰 당사자가 있는데 당사자가 아닌 그 나라 정부의 우회 지원이다 이거는. 그러니까 저가이거나 저가가 아니면 정부의 우회 지원이니까 이건 불법 입찰이라는 거예요. 아. 결국에는 이렇게 싼 가격은 그 자체로 불법이지 아니면 안 된다라는 게 이게 핵심입니다. 아. 체코 법원이 그거를 이유 있다. 본안으로 다퉈봐야 된다. 야 이거 참 이게 무슨 나라 망신이야 이게 진짜. 가처분을 걸어야 되는데 가처분 걸었죠. 가처분 됐는가 봐요. 기가 문수도 가처분 걸었습니다. 그럼 이제 한번 따져보죠. 이 사태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진짜 저가냐 아니냐가 이제는 우리가 야 저가일 수 있어. 그거 도대체 남는 장사야. 윤석열의 성과 하나를 위해서 우리가 엄청나게 손실 본 거 아니야?라고 우리가 그동안 비판 내지는 의혹을 제기했는데 이제 이게 의혹 제기 수준이거나 비판 수준이 아닙니다. 이제는 법원에서 체코 법원에서 입증돼야 되는 문제로 넘어갔다는 거예요. 성격이.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따져봐야죠. 진짜냐 아니냐. 자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데. 방금 피디님 말씀하신 것처럼 수많은 저가 부분 포인트가 있어요. 있는데 그걸 다 따지기는 어려운데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유럽에서 우리는 지금 한 기에 11조, 12조에 짓겠다고 했는데 예. 우리 말고 유럽에서 지어지는 원전들은 도대체 얼마에 지어지나를 보면 되잖아요. 네, 그렇죠. 최근에 지어졌던 원전이 영국에 하나 있고 핀란드에 하나 있습니다. 네. 최소한 20조에서 30조입니다. 하나 짓는데. 하나가요. 예, 유럽에서 들어가는 비용이. 그리고도 영국 원전은 아직 완공이 안 됐어요. 그리고 핀란드 원전인가는 그걸 짓고 업체가 결국 파산했습니다. 그 가격이 저가 수준이었기 때문에. 아. 그러니까 유럽에서는 11조에 짓는다는 거는 이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과 비교해 보자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시세. 그러니까 거의 뭐 사기라고 느껴지겠네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그렇게 예. 보는 거고 한수원한테 따져 물었더니 그거는 걔네들이 기술이 없어서 그래. 아. 우리는 모듈화 이걸 다 만들어놨기 때문에 우리는 탁탁탁 조립만 하면 돼. 라는 게 한수원의 핑계입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아무리 완벽하게 모듈화를 만들고 자금이라든지 건설에 관한 계획을 철두철미하게 했다 하더라도 모든 공사는 제 날짜에 끝나질 않아요. 늘 돌발 변수가 그럼요. 생깁니다. 네. 그래서 공기 지연이 생기죠. 공기 지연에 따른 추가 비용 부담이 당연히 생기죠. 그래서 전 세계 원전을 평균 내봤어요. 전 세계 원전은 도대체 당초 예정한 것보다 늘 공기가 얼마나 지연됐던가, 어느 정도 추가 비용이 났던가, 이게 얼추 분석한 자료가 있는데 약 36개월의 공기 지연, 이게 평균입니다. 그리고 당초 예상한 비용보다 117%의 추가 비용, 이게 평균이에요. 그렇지. 그러니까 한수원이 예정한 가격 뭐 몇 년에 딱 짓는다, 2년에 짓는다, 3년에 짓는다, 그리고 12조에 짓겠다. 이거 세계 평균치랑 대비해봐도 공기는 2, 3년 늦어질 것이고 네. 추가 비용은 적어도 2배는 생긴다고 봐야 되는데 왜 그게 없다라고 생각하고 예. 타이트하게 입찰했느냐라고 하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야. 프랑스에서도 이 얘기를 해요. 네. 뭐라고 하냐면 특히 한국 관련해서는
공기 지연, 자재값 상승 같은 추가적으로 올라가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예. 이런 부분이 전혀 고려하지 않은 고정 금액이다. 이것도 문제다. 이게 딱 지적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 문제는 우리가 냉철하게 보지 않으면 이제 법원에서 또는 한 프랑스, 한 체코 또 프랑스 체코 간의 공식적인 문제로 문제의 성격이 완전히 바뀌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바보 같은 놈들. 바로 들키나 그거. 바로 들켰지. 기다렸다. 그다음에 제가 이제 안 그럴 텐데. 네. MB도 지금 저런 얘기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닌 게 본인이 두바이에 원전 수출을 했단 글쎄, 말이에요. 글쎄. 내가 들켰잖아. 그때 했잖아요, MB. 근데 얘 바로 들켰잖아. 그러니까 내 근데 시간 좀 있었잖아. 근데 그때 이게 MB가 경험이야. 어떤 잘 들어보세요, MB님. Experience. 그때 MB가 안 들켰던 비밀 합의가 뭐였냐면 네. 그때도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야 이거 우리 허락 없이 안 돼. 네. 이렇게 얘기하니까 MB가 봐줘라. 미국한테 뭐 해주면 니네가 오케이 해줄래? 아, 또 그랬더니 미국을 구워 삶으려고? 그때 2조 정도 예. 일감을 따로 떼서 미국에게 줬어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받을 이익에서 2조를 떼줬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게 거의 없었겠네. 거의 없었겠죠. 미국 형님 먹으라 이거. 이거야 먹어야. 먹어야지. 다 해먹자고 장사인데 다 먹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줬는데 예. 이제 지금 이제 미국 얘기를 또 여기서 또 해야 되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이번에도 아까 미국도 이의 제기가 들어왔었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이제 녹이기 위해서 올 초에 미국과 합의가 최종적으로 됐습니다. 합의 내용은 비밀인데 현재 언론 보도를 통해서 한 4가지 정도 사안이 유출이 된 걸로 보입니다. 예. 그 내용이 뭐냐? 앞으로 원전 한 기당 한국이 수출할 경우에 네. 한 기당 뭐 예를 들어서 1,800억에 2,000억 정도 됩니다. 어쨌거나 그 정도의 돈을 미국에게 지적재산권으로 지급한다. 자, 둘째, 이번에 체코에 수출할 때 최종적으로 사인이 되면 연료봉은 미국산을 써라. 셋째, 이번에도 똑같이 약 2조 내외에 해당하는 일감을 미국에게 몰아줘라. 그러니까 보세요. 아까 분명히 저가 논란이 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그랬죠. 예. 근데 우리 미국과 어떤 합의를 했습니까? 또 물량을 미국으로 빼주고 주요한 이익을 미국에 양보하는 협의를 또 했단 말이에요. 예. 안 그래도 저가 논란이 들어있는데 예. 이제 우리는 그나마 받는 이득에서도 어마어마한 것을 미국에 양보했죠. 예. 저가 논란은 이제 피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간다. 저게 그 얘기입니다. 어. 그리고 뭘 양보했냐? 원전 한 기당 얼마에 해당하는 지적재산권을 미국에게 인정한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 지금 우리가 50년 동안 쌓아오면서 미국이 처음 우리에게 이식해줬던 그 원전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수출하는 원전은 이른바 K 원전이고 우리가 만든 예. 독자 개발한 원전이다. 그러니까 니네들이 허락받을 필요가 없어. 이렇게 지금까지 쌓아왔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 뭘 했냐? 그걸 합의해 준 거예요. 미국의 저작권을 인정한다는 거거든요. 그럼 뭐예요? 이제 영원히 우리는 원전에 관해서 독자 수출 불가하게 됐다는 거야. 원전 매국 협상이 됐다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고 또 하나 4번째 합의 사항으로 언론에 유출된 게 있는데 이게 뭐냐? 유럽에 앞으로 원전 수출을 하지 마. 유럽은 미국이 할게. 너는 유럽 말고 딴 대륙 가서 여기는 우리 수출해. 시장이다. 여기 우리 시장이라고 해서 미국을 빼버렸어. 그러니까 유럽을 빼버렸다는 합의가 있다는 게 지금 보도에 나왔어요. 이게 뭐냐? 그동안 아까 말씀드린 그 수많은 저가 논란이 있잖아요. 이 저가 논란에 대해서 막 비판하니까 한손이나 윤석열 정부가 뭐라고 그랬냐면 첫 술에 어떻게 배부르냐. 유럽에 수출할 때 아무리 손해가 나도 한 번은 해서 우리가 보여주면 그 다음부터 아 한국이 잘 짓는구나. 유럽에도 잘 짓는구나라는 하나의 사례가 되니까 그 다음 마케팅을 위한 첫 번째 희생으로 봐줘라. 100번 양보해서 그런 핑계라도 됐었거든요. 근데 마지막 4번째 미국과의 합의 사항은 뭡니까? 앞으로 추가 유럽 발전에서 한국은 손 뗀다는 거 아니에요. 네. 유럽은 미국 몫이라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지금 저가 수주하는 이유가 없죠. 없지. 그나마 저가로 우리가 출혈을 하더라도 차후에 보상받는다는 건데 그 다음 나라와의 예. 계약을 위해서 예. 여기서는 사실은 뭐 정말 대폭 희생한다는 건데. 특가로 이제 말하자면 봉사하는 건데. 예. 근데 앞으로 그 시장이 열릴 가능성이 없다면은 왜 장사합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종합적으로 봐야 될 이유가 뭐냐. 네. 저가 논란도 어마어마하게 사실은 문제다. 그리고 그게 이제 우리 문제가 아니라 프랑스가 제기한 공식적인 이제 소송 사안이 됐기 때문에 예. 이제는 국제 문제가 됐고 공식 문제가 됐다. 큰일 났다라는 거고 100번 1000번 양보하더라도 이제 우리는 이번 사례 말고 유럽에 결국 깃발을 꽂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럼 도대체 이 사태를 우리는 왜 한 거냐라는 근본적인 질문으로 돌아가면 윤석열 정부의 결국 성과 부풀리기 그 하나 때문에 어마어마한 희생과 심지어는 유럽 대륙에 대한 앞으로 유럽에 원전이 11기에서 20기 정도 발주 예정이거든요. 그 모든 시장을 통으로 다 날려버린 자기 성과 하나를 위해서 그야말로 원전 산업의 미래와 이 나라의 경제를 팔아 넘긴 최악의 지금 상황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제 현재까지 볼 수 있는 상황. 윤석열이가 그 체코 원전 팔고 예. 무지하게 좋아했고 진짜 세상을 다 가진 듯 최고의 성과다. 역대 그 어느 누구도 하지 못한 일을 내가 했다. 이러면서 자랑했었어요. 예. 야, 근데 그것도 결국에는 무위로 돌아가게 됐다. 그렇죠. 안녕하십니까. 와, 원전 얘기 나와서 원전 제발 그만해. 이러다 다 죽어. 그만하십시오. 고속도로 어떻게 됐습니까? 백지화했습니다. 모두 백지화하겠습니다. 차라리 고속도로처럼 원전도 이 원전도 백지화 그리고 백지화 미국과의 합의도 백지화 예. 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그런데 우리가 져야 될 리스크가 앞으로 해야 될 매우 크니까. 방향이 이제 거기서 나오는데요. 예. 일단은 새 정부 출범하고 나서 예. 도대체 한미 간에 무슨 합의를 한 거냐, 매국적 합의냐, 예. 그야말로 우리가 어마어마하게 손실을 본 합의냐 이걸 따져 물어봐야 되겠죠. 그리고 체코에 제시했던 다양한 입찰 내용들 얼마나 저가냐 이걸 또 알아봐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는 할지 말지뿐만 아니라 체코 법원에서 프랑스가 제기한 거에 대한 디펜스가 어차피 우리한테 나올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미국과 협상한 내용, 체코에게 제안한 내용, 이 모든 게 새 정부가 낱낱이 조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정말 치명적인 저가 논란이라면 이참에 백지화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겠다. 할 수는 있습니까? 자, 체코 부분 관련해서는 논외로 법원의 결정이라든지 추후에 이제 따져볼 문제가 있겠죠. 예. 미국 관련해서는 제가 볼 때는 이게 더 어려울 것 같아요. 미국 입장에서 뭐라고 그러겠어요? 야, 네가 우리 저작권 인정한다며. 네. 네 발로 와서 합의했잖아. 초강대국이. 근데 정권 아유, 정권 바뀌었다고 뭐 백지화하자고? 아유, 정말 그냥 이게 쉽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위약금을 내던가. 너 지금 민감 국가로 지정된 거 알아 몰라. 아. 근데 어떻게 테러 국가로 올려줄까? 뭐 이런 식의 얘기까지 나오는 얘기죠. 어마어마한 불이익 한번 당해볼래? 합의가 국가 간의 합의가 그렇게 우스워? 안 그래도 대통령이 트럼프인데. 그렇죠. 그래서 섣부르게 맺은 이 매국적 합의 의혹이 있는 이 매국적 합의 의혹이 있는 이 합의가 정권 바뀌어서 만약 그 내용이 사실로 드러난다 하더라도 실제로 되돌리기에 쉽지 않을 가능성까지 있다. 이렇게 보면 얼마나 잘못한 거냐. 정말 뼈아픈 구석이 있다. 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장담하건대 아마 새 정부 들어서고 깜짝 놀랄 일들이 많을 겁니다. 걔네들이 감춰왔던 거, 그렇죠. 사람들이 알지 않기를 바랐던 것들, 근데 그게 우리에게 치명적인 타격이 될 만한 것들 수두룩하게 나올 겁니다. 이 새끼들 다 감옥에 보내야 합니다. 정말. 예. 근데 다 알고 있었던 걸 수도 있습니다. 저럴 줄 알았어. 의혹들이 다 사실로 드러나서 저게 뭐 놀랍나? 했던 말씀 또 하겠습니다만은 예. 제가 가장 뼈아프게 생각하는 건 바로 그거예요. 이번에 예를 들어 100번 양보해도 미국한테 2조 물량 띄워줬다? 그러라고 쳐.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체코에 엄청난 이익을 특혜를 주고 우리는 어마어마한 손실을 봤다 쳐. 100번 1000번 양보해도 지나갈 수 있는 문제인데 예. 영원히 한국은 독자적으로 원전을 수출할 수 없게 된다? 벌어들일 돈이 없게 된다라고 하면. 아니 그 미국의 지적권을 인정함으로써 예.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면 미국이 원하는 곳으로만 가야 되고 미국이 노하면 수출이 안 되는 그야말로 우리가 미국의 하청이 되는 수직 계열화되는 그런 구조가 항구적으로 만들어졌다. 만약에 네. 그거는 돌이킬 수가 없다. 그게 가장 큰 미국은 그 당적이 어디요? 그 당무 우선권을 발동해야지. 그러면은 웨스팅하우스인지 거기 뭐 거기는 한덕수하고 뭐 관계가 있는 겁니까? 다들 지들 멋대로 하고 말이야. 관등성명 내봐요. 이거 없이 참 그. 그렇습니다. 예. 누가 이런 일을 했는지 진짜 관등성명을 쫓아야 네. 될 상황이 되겠습니다.